안녕하세요. 꿈과 꿈이 만나는 곳 꿈의 교차로입니다. 무언가를 꿈꾸다 보면 열정을 가지고 막 직진할 때도 있지만 때론 장애물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싶은 마음에 정거장에서 잠시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열심히 고민하고 헤매다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배는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후배는 걸어갈 길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꿈과 꿈이 만나는 곳 꿈의 교차로에서 오늘은 성우라는 꿈을 이루고 달려가고 계시는 안소희 성우님이시자 연세대학교 97학번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97학번 심리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한 안소연이라고 하고요. 성우로는 안소이로 활동하고 있어요. 안소연이라는 성우가 저 포함해서 4명이에요. 진짜요? 정말 신기한 건 한자도 같은 분이 계세요. 완전 네, 동명이인. 완전 동명이인. 그래서 이제 제가 안소이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KBS 32기 안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항상 화면에서만 다양한 목소리로 뵀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굵직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성우로 활동 중이신데 성우라는 직업을 소개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성우라는 직업이 다른 연기 직업과 가장 다른 점은 좀 더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많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배역 자체도 많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자체도 좀 넓은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리고 성우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고 모든 대사는 그냥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쵸. 계속 새로운 걸 해 나가거든요. 아, 나는 연기는 좋은데 뭔가 반복하는 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성우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연기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성우가 가장 좀 신선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재밌겠다, 도전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또 다른 연기랑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가장 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더빙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애니메이션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게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정말 순수 재미가 있어요. 순수 재미가 있고 어린 친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심이 좀 있어서 보통 조금 다 좀 철없기도 하고 약간 순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을 조금 있고 이렇게 언제나 해맑고 좀 어린 동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좀 또 가장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들어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우님께서는 학생 때부터 성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신 걸까요? 제가 놀랍게도 애니를 많이 보고 자라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97학번이니까 옛날에는 애니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SBS 개국이 아마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일 거예요. 98인가 99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셀러문 봐야 되면서 끝나자마자 막 집에 달려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을 고등학교 때까지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학교 때 처음 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제 마법소녀 리나, 원어로는 슬레이어즈라는 애니를 보고 너무 재밌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한 구자영 선배님이라는 성우분을 또 되게 좋아하게 돼서 그분이 이제 덕질을 시작하면서 옛날에가 하이텔 동호회에서 또 거기 막 그때는 이제 동호회 회장 이런 거를 시삽, 부시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부시삽 하면서 되게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제가 뭐 성우가 돼야겠다, 뭐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성우가 너무 멋있다. 덕질을 할 거야 이러면서 애니를 그냥 열심히 보는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그냥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갔는데 이 회사에서 당신이 뭘 펼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펼치고 싶은 게.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난 뭘 하고 싶지? 생각해봤더니 나 연기를 하고 싶은가 봐 라고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바로 그 다음날 던졌어요. 너무 멋있으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KBS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성우의 길을 그렇게 시작하게 네. 되셨군요. 그럼 성우님께서 또 우리 연세대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럼 제가 놓여있는 이 시기에 선배님은 어떤 모습이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전공이 무슨 과셨나요? 저 심리학이랑 사회학. 제가 학교를 잘 열심히 안 다녔어요, 사실은. 거의 그때 또 게임에 미쳐가지고 학교를 그냥 안 나왔어요. 약간 당구장 아니면 PC방이었는데 저는 집에 컴퓨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온 거예요. 아예 학교를 안 와서 거의 학고 맞기 일보 직전까지도 많이 가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후배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왔었죠. 그때는 애니메이션 하면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성우 덕질하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성우가 됐을 때 필요한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수집하고 있었구나. 미리. 예. 그때 당시에 난 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내가 성우로 와서 그게 다 공부였구나. 공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좋은데요? 그러면 아까 전공이 심리학이랑 사회학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분석하거나 연기 네. 대본 읽으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렇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이제 좀 다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과 플러스 이제 심리학,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무언가, 뇌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뇌가 신체랑 어떻게 협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이 캐릭터는 이러한 심리 상태겠구나가 이제 다독과 심리가 다 결합이 돼서 좀 빨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알겠는 거예요. 이제 잘난 척이 아니라 저의 노력인 거죠. 그쵸, 노력이었는데,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게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우가 목소리로만 연기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체 모든 걸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나가는 게 목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심리학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연기를 시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던가 교수님 있으실까요? 그 심리학의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때 엄청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문제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 그런 걸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가 이상하게 마음에 콕 남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되게 버겁다고 느낄 때 나 이거 진짜 버거운 거 맞아? 생각해보고 한번 쪼개볼까?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해결치고 못하는 거 일단 보류하고, 그리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건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기뿐만이 아니라 제 그냥 삶에 도움이 됐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아까 KBS 아카데미에 다니신 이후에 성우에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준비를 되게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기간은 짧았어요. 아마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성우 중에 가장 빨리 됐을걸요? 3개월 만에 됐으니까. 3개월 만에?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그해 7월에 KBS 아카데미를 가서 그해 합격을 했으니까 3, 4개월 만에 됐는데, 그해 발표된 모든 KBS 무대, 라디오 극장, 이 대본을 다 숙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연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몰입했던 것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KBS 아카데미 때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반 친구들을 만나서 되게 놀러 다니기도 놀러 다녔었는데, 근데 좀 놀러 다니면서도 약간 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지망생분들이 있다면 대본은 진짜 많이 뽑아보세요. 조금 내가 좋아서 하는 연기, 내가 하고 싶은 혹은 쉬운 캐릭터만 하는 연기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본은 다양하게 한번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KBS는 더더욱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성우를 지망하고 있거나 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성우님 말씀 따라서 대본을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소희 성우님의 성우로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극회에서 일을 하실 때랑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3년을 했어요. 전속 생활을 3년을 했고 요즘은 투니버스만 3년이고 다른 데는 2년일 거예요. 네. 전속이라 함은 만약에 KBS면 KBS에서만 일을 해야 해요. 이제 뭐 회사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각 방송국 소속은 그 방송국 안의 일만 소화를 하다가 프리랜서를 풀리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리랜서는 약간 이제 자기의 페이가 조금 협의를 통해서 좀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전속은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거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도 있고 그 월급 외에는 그 방송을 얼마나 출연했느냐에 따라 수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속 때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월급이니까. 월급이고 월급도 좀 짜요. 그럼 혹시 전속성우로서 활동하실 때 기억에 남으셨던 일이랑 이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으셨던 일이 하나씩 있으실까요? 전속 성우 때는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리고 앉아가지고 보고만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봄 정도 되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지나가는 안악 하나 뭐 이렇게 맡게 돼요. 다른 제목의 어떤 드라마였는데 거기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네. 그건 너무 어려운 역이었어요. 약간 혀 짧은 소리를 해야 하고 약간 정신지체 장애우였고 뭐 진짜 내면 연기도 힘들고 그걸 표현해내기도 힘든 그런 배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임종성 차장님, 그때 당시 차장님이 저한테 그걸 주셨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멘붕이 막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계속 혼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너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따로 불러다가 PD 컴퓨터 옆에 야 너 이거 들어봐. 너 네가 한 게 얼마나 이상한지 들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혼났지만 되게 많이 배웠던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하면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지망생이든 또 전속이든 혹은 또 프리 뭐 조금 초반 연차 낮은 프리랜서 분들이든 누가 혼내거나 혹은 지적이 들어올 때 기죽지 마세요. 그거 기죽으면 더 발전을 못해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이 좋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이 잘 소화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 풀려서 가장 중요했던 또 강렬했던 첫 기억은 각 나라마다 미니마우스, 위키마우스는 이제 다 한 명씩 그냥 전담 성우가 있거든요. 근데 미니마우스를 하셨던 분이 은영선 선배라고 연세대학교 그쵸. 네, 저희 선배님이세요. 연세대학교 선배님 은영선 선배님이 미니마우스를 하시고 계셨는데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그걸 더 이상 못하게 되시고 새롭게 미니마우스를 뽑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좀 오디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는데 한 번도 더빙도 그때까지 한두 번 정도 더빙 해봤나? 애니는 특히나 더빙 경험이 없었고 KBS는 라디오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막 뭐 유튜브고 이런 데 막 찾아보니까 은영선 선배님이 더빙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은 이제 이어받는 거니까 비슷한 그런 결로 가야 될 테니까 진짜 신기한 게 딱 그 대본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 영상을 카피할 수 있었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 대본 영상을 그대로 달달달달 카피해가지고 오디션을 봤어요. 아마 딴 대본이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아마 결이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된 거죠. 그래서 미니마우스는 사실은 제가 그만둔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몇십 년이고 갈 수 있는 정말 그냥 평생을 같이 가는 제일 대표 캐릭터를 그렇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워너성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디즈니에서는 워너성우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연기를 하면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5가지 533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5는 뭐냐면 약간 미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결국에 연기라는 게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요. 진짜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뭘 고려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서 딱 그 사람으로 몰입을 하게. 그러면 어떻게 선배님! 안녕하세요!